대형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주변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이 쉽게 목격됩니다. 무안공항 주변은 바다나 호수와 가까운 데다 이렇게 탁 트인 곳에 농지와 습지가 많아 조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꼽힙니다. 인근 주민들도 새떼의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까맣게 덮이죠. 저는 또 저 나무에가 까맣게 덮이죠. 새들이 먹이 찾으러 다니는 겁나 많이 하죠. 물 있고 먹이가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공항 주변에서 떼지어 나는 새들은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난 2020년엔 무안공항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분포한다며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커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무안공항에서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조류 충돌은 10건으로 지방공항 14곳 중 운항 편수 대비 발생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내리는 항로하고는 겹치지.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상황이 이런데도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대비 여건은 충분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은 4명, 김포공항 23명, 제주공항 20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근무자도 교대 근무자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자는 1명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포와 김해공항, 제주공항에 설치돼 있는 열화상 조류 탐지기도 무안공항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무안공항에선 총포와 폭음 경보기, 확성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조류 분산 활동을 했다며 사고가 났던 시간대에도 조류 분산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순항할 때 동체나 엔진에 새가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새는 항공기에 비교해 아주 작지만 움직일 때 충돌하면 기체에 큰 충격을 줍니다. 시속 370km로 상승하는 항공기에 900g의 청둥오리 한 마리가 충돌할 경우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이나 됩니다. 새가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항은 주로 들판에 만들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 공항은 강가나 해변에 자리 잡은 곳도 많아 새들이 몰려들어 충돌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철새의 텃새화, 출몰 시기와 출몰 조류종의 변화 등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등이 발표한 바로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국내 공항에서는 모두 623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8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운송량이 감소한 2020년 7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2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조류 충돌로 회항한 항공기도 7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2월 6일 막 이륙해 17피트, 약 5.2m 떠오른 항공기 엔진과 착륙기어에 새가 날아들면서 6월 24일에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전면에 새가 부딪히면서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원을 투입해 조류 서식 환경을 관리하고 총포, 폭음 경보기, 음파 퇴치기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고를 100%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새떼가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릅니다. 철새가 이동하는 가을과 겨울에 특히 잦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지난 6년 동안 발생한 버드 스트라이크는 147건입니다. 제주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지역공항 14곳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운항 편수를 감안하면 발생률은 더 높아집니다. 김해공항의 운항 편수는 김포나 제주보다 많게는 50만 편 정도 적기 때문입니다. 김해공항이 철새 도래지인 선악동강과 을숙도 인근에 위치한 것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떼들은 엽총이나 폭음 경보기 등을 이용해서 쫓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은 너무나 큰데 예방은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일반화된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전문 장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조류 감시 레이더가 도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조속히 도입을 해서 사전에 조류에 대한 주의 경보를 해주고 이런 주의 경보를 받았을 때 즉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듦으로써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도 조류의 이동 경로에 있기 때문에 공사 단계부터 예방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떤 새 종류가 어느 고도에서 가장 많이 날고 어떤 이동 통로로 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드론을 띄워서 상시 감시한다든지 또는 드론을 이용해서 퇴치를 한다든지. 부산 경남 지역민들에게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한 US 에어웨이즈 1549편은 이륙한 지 2분 만에 기러기 떼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엔진 2개가 동시에 멈추면서 여객기는 허드슨강에 비상 착수했습니다.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 주코프스키 공항에서 이륙한 우랄항공 178편도 갈매기 떼와 충돌하면서 엔진 2개가 모두 손상돼 인근 옥수수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탑승자가 생존하면서 허드슨강의 기적, 옥수수밭의 기적으로 불리지만 항공기와 새의 충돌로 일어나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0건 안팎의 항공기 조류 충돌이 보고되는데 이 중 약 3.5%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경우 날개 모양의 회전판인 펜 블레이드를 부러뜨리고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앞에 게 만약에 부러지면 뒤를 다 쳐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서 엔진이 이제 순식간에 망개지는 거죠.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속력은 시속 267km였는데 미국 조지아 주립대 연구진이 개발한 모델에 대입해보면 1kg짜리 새 한 마리와 부딪힐 때 약 2톤의 힘을 받습니다. 실제 조류 충돌을 겪은 전직 조종사는 새가 잘 보이지 않아 피할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 보여 새가. 한두 마리는. 근데 뭐가 뻥 소리가 나는데 뒤에서 승객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큽니다. 대포알 맞는 거죠. 일부 전투기에는 이물질 흡입 방지망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엔진 효율이 떨어지고 사체 잔해물이 들어오는 걸 완전히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에 조류가 머물기 좋은 환경을 없애고 폭음 경보기와 조류 기피제를 활용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